근데 2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사는 고래가 탄소를 이제 저장하는데 대기에 있는 탄소를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죽을 때 탄소를 몸에 품은 채로 해저로 떨어져서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기후변화에. 24번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5번 문장의 세 번째 줄. 이 데미지 칭하는 게 무엇인지, 콜 댐에서 이 데미지 칭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다. 각 지문마다 질문은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질문은 5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문맥상 데미지 칭하는 것, 복수명사를 찾아서 쓰면 되겠죠. 이면지에.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데이가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are being made 의 시제와 태를 쓰시면 됩니다. are being made의 시제와 태 있죠. 그거를 이면지에 쓰시면 됩니다. are being made에. 그 다음 29번 29번의 첫 번째 질문은 3번 문장에 이 데미지 칭하는 것, 데미지 칭하는 게 무엇인지. 29번은 문법 문제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로 주제됐네. 이 데미지 칭하는 게 복수인지 아니야를 묻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는 밑줄 쳐져 있겠죠. 대명사가 엄청 중요하죠. 생각보다.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조직의 이러한 구조라는 게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바로 그 구조가 어떠한 구조를 얘기하는 건지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조직의 바로 그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바로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이면지에 한글로 써라. 한글로. 그 다음 7번 문장에 위치를 올바른 형태로 바꾸고 바꿔야 하는 문법적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답이 5번이거든. 위치가 틀린 문법이죠. 문법적으로 틀렸거든. 위치를 쓰면 안 돼. 답이 5번인데 위치를 올바른 형태로 고치고 2가지 형태로 고칠 수 있거든. 하나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하나 아는 사람은 하나, 2개 아는 사람은 2개. 그 다음에 왜 문법적으로 위치가 틀리고 어떠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30번 질문. 3번 문장에서 주어인 이것이 문맥상 의미하는 것을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한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도 불구하고인지 문맥상 nevertheless를 풀어서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에 이 댐이 지칭하는 이제 복수 명사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면지에. 그 다음 31번 질문. 31번 질문에서는 3번 문장에 이러한 초기에 수용이 부족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디스라고 지칭되는 거는 앞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지시, 형용사죠. 이러한 초기의 수용의 부족은 unfamiliarity, 이제 익숙하지 않음, 낯섦 때문이라는데 이러한 수용의 부족, 초기의 수용의 부족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글로 써라. 한글로서 풀어서 써야 된다.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그 다음 5번 문장에 디스가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은 정확히 것들 중에 하나라는데, 그것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 디스가 무엇인지 문맥상.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서는 지금 얘는 31번 빈칸 문제거든. 너네도 곧 보게 될 9월 모의고사인데 오리지널의 이제 답의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오리지널과 같은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면 된다.
오리지널과 문맥상 같은 표현을 찾아서 이면지에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그 다음 32번 32번에서는 4번 문장에 일단 얘 어떻게 해석할까? That's why. 이행문 대표동사 페이지 인과관계에 나오거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결과. 애매하게 외워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안 외우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고 안 하는 게 더 나은 수준이고, 애매하게 외웠다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야 돼.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행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체 Y도 얘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거든. 그래서 결국에 대시 의미하는 거는 원인이야. 여기에서 원인. 어떻게 저 이렇게 표시할게요. 원인. 그럼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대시 의미하는 건 원인이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상 찾아서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셜 맥루아는 얘기한답니다. 새로운 매체라는 게 나타날 때마다, 그쵸? 그것은 그것 안에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다고. 대시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한글로 문맥상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이시 지칭하는 거 두 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다. 문제. 각 지문마다 지금 3개씩 질문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로 묶는다. 두 번째 질문이다. 각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2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그 정보가 너에게 다가가는 방식 있죠. 주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 파악했을 텐데 동사는 is고, 이게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6번 문장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너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인지 이면지에, 이건 뭐 한글로 적든지 영어로 적든지, 이게 마지막 질문이다. 이면지에 답을 준비하고. (1번) 문장. 웨일즈 고래죠. 하이리는 매우라는 그 부사거든. 매우. 고래는 매우 효율적이랍니다. 그 탄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죽을 때 있잖아. 그들은 이 앞문장의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되겠죠. 즉 고래가 죽을 때 각각의 고래들은 sequesters, 격리시킨답니다.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라는 걸. 여기서 that은 지시 형용사고, 그 탄소라는 거를 가져가면서 그 대기 밖으로 심지어 얼마나 갖고 가게 되냐면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고래가 죽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몸에 품은 채, 그쵸? 살아가게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몸에 품고선 이제 해저로 가라앉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고래라는 게. 시캐스터스에 대한 이 문맥상의 동의어 적어줄게.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라 문맥상의 동의어다. 각각의 고래가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킨다는 건 결국에 포착해낸다. captures. 그 다음에 저장한다는 거잖아. 몸에. stores. 그 다음에 isolate. captures, stores, isolate. 이러한 단어로 바꾸어도 된다.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라 문맥상의 동의어인 걸 꼭 유의해라. For comparison, 고래 얘기를 하더니 비교해서 평균의 나무라는 건 absorbs, 흡수한답니다. 오직 48파운드의 CO2, 이산화탄소를 a year은 매년. 그 기후의 관점에서 각 고래는 해양에 상응하는 것, 똑같은 것이랍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에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기후의 관점으로만 보면 탄소의 격리 효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탄소의 격리 효과로 보면은 고래 한 마리가 수천 그루의 나무에 해당된다는 거죠. 나무 수천 그루. 탄소 격리 효과로만 보면은 고래 한 마리는 나무 수천 그루에 상응한다. 마린 이퀴벌런트다. (5번) 문장에서 이렇게 얼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부가나 첨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얼쏘라는 단어 뜻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것의 그 독해상의 쓰임은 내용이 부가나 첨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여기까지는 이제 고래가 죽을 때 엄청난 양의 탄소를 몸에 저장한다는 건데, 고래는 또한 헬프는 여기에서 타동사로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to. 헬프는 여기에서 준사역 동사가 아니다. 뒤에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를 바로 갖고 오잖아. 혹은 투부정사로도 쓰여도 되고. 고래는 또한 격리시키는 걸 돕는답니다. 탄소를. 근데 죽어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fertilizing, 비옥하게 하는 거죠. 바다를.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release, 방출하는 거죠. nutrient rich, 영양분이 풍부한 이제 폐기물이라는 걸 그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똥을 그 방출함으로써 결국에는 이게 분사구문 2개 나오죠. increasing, 이 배설물이 증가시키거든. 파이토플랭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를. 그쵸? 여기서 이렇게 세모가로 묶죠. 그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탄소를 격리시킨답니다. 고래가 싼 똥을 식물 플랑크톤이 먹고 이제 또 걔네도 탄소를 격리시키는 효과를 갖나봐. 식물성 플랑크톤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사구문 한 번 더. 그리고 얼라우르 동사죠. 일부 과학자들이 그들을 해양 생태계의 이제 공학자라고 부르도록 만들면서,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거의 다 정답으로 썼듯이 뭐야? 웨일즈죠. 웨일즈. 나 아까 3번 형광펜 쳐치지 않았나? 왜 사라졌지? 아, 고래가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싼 똥을 먹고 이런 또 효과가 연쇄작용이 발생하는구나. 2009년에 이코노미스트, 그 경제학자 있잖아. IMF에 있는, 뭐라고 예측했는지 알아? 생태 서비스의 가치 있죠. 각 고래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생태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로 측정했냐면은 200만 미달러로 그 측정했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한 마리당. 그들은 촉구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답 거의 다 잘 썼을 텐데 썼었거든?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되죠. 9월에 모의고사 잘 보는 거다. 응? 이런 데서 ABC 순서별 문장삽입 힌트 얻어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그 세계적인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을, 이거 단어 리스트에 뜻 안 나오죠. 내가 써줄게. 요구하다. 무엇을 요구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call for, 얘도 자주 나와. 그래서 8번 문장의 주어도 요구라고 해석하면 돼. 8번 문장의 주어도 요구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 경제학자들이, 국제통화기금에 속해 있는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동기를 갖게 되잖아. 근데 이게 고래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경제학자들이 프리-인더스트리얼, 산업화 이전의 고래 수준까지. 근데 이 프로그램을 뭐로써 요구하고 있냐면 한 가지 사례인 거죠. 자연에 기반을 둔 해결책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한, 공장의 굴뚝을 줄인다거나 뭐 쓰레기를 덜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고래를 복원시키는 거는 자연 기반한 해결책이잖아. 원래로 복구하는 거니까 자연에. 이 요구라는 게 현재 진행 수동이죠. 이 요구라는 게 되어지고 있답니다.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고래 그쵸 복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여기서 being을 생략하면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All being made에서 being이 생략되면은 문법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쵸 맞다? 수동태이기만 하면 된다. 진행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being이 생략돼도 상관없다는 거.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1번. 또 하나 더 고르자. 1번이랑. 고래가 탄소 저장에 효율적이라서 8번. 그쵸 그렇게 합시다. 1번이랑 8번. 크게 틀리지 않으면은 고래를 복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 29번. 워크북 해오셔야 됩니다. 평일에 한번 검사할게요. 한 번에 검사하면 너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우리 애먹였던 그런 지문이죠. 1번 문장의 주어는 뭘까? 원이죠. 동사는? is. 문법 문제 맞추는 거다 9월에. 주어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지금 29번에 1번에서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가장 fascinating 매력적인 예시 중 하나는 근데 무엇에 대한 예시냐면 어떻게 어떤 조직이 모든 조직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을까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인식하면 돼. 어떻게 한 조직이 그렇게 많은 문화를 포함하고 있을까? 이게 알고 싶어? 그러면 너 알면 돼. 기능적 작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부서에 대한 그 조직에 있는 그냥 그러려니. 2번 bearing은 형용사죠. 여기에서 동사의 ing 붙어서 현재 분사니까 다양한 부서와 디비전 과가 있잖아. 그 조직 내에 이게 inevitably 불가피하게 수치로 따지면 100% 보게 돼 있어.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는 걸 그들 자신의 편향되고 prejudiced 편견이 있는 관점으로 그쵸 특정 상황을 보게 된답니다. 기분은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다. 특정한. 얘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업으로만 볼 게 있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 너네 여기 앉아있는 8명 전부 다 나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처럼 조직 내에 있는 그런 다양한 부서들도 특정 상황을 다르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츠가 지칭하는 건 뭘까? 일단 이츠가 지칭하는 게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죠? 복수였으면 이츠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대열로 쓰지. 대열 멤버 얘 소유격이다. 소유격 응? his, her, my야 my their, it's, our. 그럼 이츠가 지칭하는 건 뭘까? 부서와 그것의 구성원들. 그쵸? 디파트먼트를 지칭하는 거다. 디파트먼트. 부서와 그 부서의 구성원들은 얻게 된답니다. 터널 비전. 좁은 시야를 얻게 되는데 이게 disallow죠?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을 things, 상황을. 그쵸? 어떻게 보도록 허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듯이. 데미 지칭하는 것은 things죠, things. 그러니까 각자의 보는 관점, 즉 터널 시야가 있어서 상황을 다 똑같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데미 지칭하는 거는 things. 얘도 역시나 29번의 문법 포인트네. disallows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데 금지하다. 그쵸? prohibit. forbid.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금지한다는 뜻이니까 선행사의 수위치 맞춰서 prohibit, forbid.
그러한 very는 더 very 자체가 바로 그러한 뜻이 있다. 바로 그 매우 구조가 아니죠. 매우는 부사고 지금 structure라는 명사 옆에 쓰였으니까 형용사 바로 그 조직의 바로 그 구조라는 게 갈등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바로 그 구조라는 거 그 민선이 한번 읽어볼래? 조직의 바로 그 구조 어떤 구조로 얘기하는 거냐? 각 부서가 그들의 편향된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조직 구조. 그쵸? 각 부서 다양한 부서가 편향된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뭐 좁은 시야, 터널 시야 뭐 이거 활용해서 쓴 친구도 있는데 전부 다 괜찮습니다. 앞문장에 3번으로 결국에 연결시키면 되죠. 이거 순서별 문장삽입 3-4번씩 반복해서 풀어도 틀리는 친구들 이런 데서 힌트 얻어서 푸시면 됩니다. 5번 문장에서 주어는 초이스죠. 동사는 is죠. is가 아니잖아요. 잔장 can. 왜냐면 whether부터 네모가로로 묶어서 이렇게죠. 되냐? whether는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는 거 알지? 해석은 똑같아. 뭐뭐인지 아닌지. 전치사 오브 뒤쪽이니까 명사 처리하는 거죠. 구조가 메커니스틱 어떤지 얘들아? 기계적인지 혹은 유기적인지에 대한 구조의 선택이라는 게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 갈등 관리에 있어서. 얘도 기억나? 이 행문에서 have a influence, impact, effect on 기억나죠? have a influence, impact on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7페이지랍니다. 5번 문장 조직 구조에 따른 갈등 관리.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따라서 갈등 관리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5번 문장. 그럼 어떻게 다른지 6번이랑 7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해석한 다음에 그림 솜씨를 한번 뽐내볼게요. 와닿는지 한번 보세요. 메커니스틱 기계적 구조라는 건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요약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 기계적 구조는 vertical 수직 위아래 수직적 하이어르키 그러한 계층을 갖는답니다. 많은 with 뒤쪽으로 목적어 몇 개 병렬돼? 3개죠. rules, procedure, 마지막이 management. 그쵸? 수직적인 거는 많은 규칙, procedure, 절차, 그 다음에 많은 수준의 관리를 갖고 있거든. 그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거죠. 딱 많은 수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기계적이고 수직적이다. 공무원이나 군대를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기계적, 수직적. 즉 위아래가 있는 거죠. 위아래.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했다. 이미지로 떠올리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가끔씩 공부하다가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위아래. 가족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엄마 말을 듣는다든지 아빠 말을 듣는다든지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죠. 근데 유기적 구조라는 건 더 horizontal, 수평적, 본래, in nature, 본래, in nature 뜻, 본래 수평적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아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위치를 where이나 in which로 바꾸는 건데 관계대명사 위치 뒤는 완전 불완전이란 표현이 나와야 돼. 뒤에 구조를 봤더니 decision making 주어 나오죠?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spread는 지금 과거 분사 형태다.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past, participle,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across부터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plane이 비행기라기보다는 수준이나 차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수준이나 차원. 결국에 문법적 설명은 위치 뒤쪽이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기억나? centralized spread 목적어를 한 개 갖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은 뒤에 뭐가 남아있지 않아도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이나 in which로 바꿔야 된다는 게 문법적 설명입니다. 유기적 구조라는 건 더 수평적이랍니다. 본래.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덜 중앙화되어 있고 퍼져 있답니다. 그 조직적인 차원에 걸쳐서. 얘를 이미지로 그리면은 이거죠, 이거. 위아래가 없죠. 수평적이니까. 유기적이다. 수평적이다. 가족 구성원끼리 전부 다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위아래가 아니라 전부 다 평등하다. 장단이 각각 있죠. 뭐가 안 좋고 뭐가 좋다기보다는. 결국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일단 2번을 골라야죠. 각 상황을 다르게 본다. 각 상황을 다르게 본다는 2번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 조직 구조에 따라서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2번이랑 5번 주제문으로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30번 지문. 이 지문도 항상 내신에 출제되는 지문인데, 이거는 이런 부분을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특히나 인성여고, 뭐 요즘은 학용여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이 투가 품사가 뭐냐, 전치사인 거. 이거는 그냥 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씩이 아니라 거의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암기 alternate to ing.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거든. 근데 꼭 선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밑줄 쳐져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이게 맞는 건지는 알아야 돼, 최소한. 뛰어난 그 대안책 있잖아. 그럼 나 동그란 괄호로 묶을게. 교통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러한 뛰어난 대안책이 뭐겠어? 그걸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잖아. 그 교통을 제거해버리면 되잖아, 없애면. 일부 도시들은 마련하고 있답니다. 익스텐시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도로와 거리에 대한. 뭐를 위해서? 젠장? 4D의 목적어 몇 개입니까? 3개죠. Bikes, pedestrian and vehicles. 그쵸, vehicles. 일부 도시들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해 두었답니다. 도로와 거리에 대한 자전거 타라고. pedestrian, 우리 같은 보행자. 가끔씩의 서비스 비이클, 차량을 위해서. 이것은 얼라우를 동사 또 나오네. 사람들이 travel, 이동하다. 여행이라는 뜻으로 잘 안 쓰인다. 이동하도록 동기부여한답니다. 자전거로 자동차보다는 그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디스에 해당하는 거 민서 한번 읽어볼래? 무엇이 사람들이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냐? 시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국도를 점유하는. 그쵸. 결국에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거잖아. 자전거를 탈 만한 광범위한 도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 도시들이. 앞 문장에서 꼭 유추해야 된다. 그래서 2번 문장으로 연결할게요. 일부 도시들의 자전거를 탈 만한 도로가 있는 것. 일부 도시들의 자전거를 탈 만한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전거를 타게 되겠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 자전거라는 게 더 popular, 인기 있게 되면서 대중적이 되면서 도시에서 도시계획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 convert, 전환하고 있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도로와 전체 그 거리를, 더 많은 그것들을 수용하도록. 데미지층하는 건 뭘까? 그쵸? 자전거.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많으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 그쵸? 자전거가 인기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바이크 A굴이 붙었잖아. 바이커브. 형용사,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더 모스트니까 최상급으로 해석해야죠. 가장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들도 still 해석 여전히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 자동차 도로를
택시나 응급 차량 그 다음에 배달 차량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역시나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거든. 그쵸? 더 많은 자동차 도로와 전체 도로가 자전거를 수용하도록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자전거를 위한 도로로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위한 도로가 여전히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전거를 위한 도로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을 위한 도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역시나 앞문장으로 연결시킬게요. 야, 자전거 도로로 바꾸고 있는데 여전히 차량을 위한 것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5번의 nevertheless는. 6번 문장. 왜 그런 줄 알아? 자전거만 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차량을 위한 도로도 여전히 필요하냐? 배달 차량들이 frequently, 빈번하게 대상이 된답니다. animus 무슨 뜻이야? 비난이라고 보였냐? 반감이나 미움. 저도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반감에 타겟이 된답니다. 대상이. 그쵸? 우린 오토바이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은 근데 실제로는 필수적인 컴포넌트, 구성 요소랍니다. 또 나오네.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구성 요소랍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표시할게요. 컴포넌트 to ing. to도 역시나 전치사죠.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겠죠. 굳이 쓰지 않고 똑같으니까 지금 1번 문장이랑. green은 녹색의란 뜻도 있는데 친환경적인이란 뜻이죠. 친환경적인. 그 이마트 노란색 백 있죠. 거기에 go green 이렇게 써져 있을 거거든. 그 수달 그려져 있는. animus 있죠. 반감이나 미움인데 얘에 대한 동의어 써드릴게요. 적의 알아? 적개심. H로 시작하는 거. hostility. 그쵸? hostility. hostile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hostility라는 명사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단어로 바꾸면 dislike죠. 좋아하지 않는 거. 반감, 미움, animus. (7번) 문장에서 이 than을 사이로 지금 비교되는 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세버럴까지 그릴까요? 몇 개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왼쪽에 있는 뭐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냐? 해석을 한번 해봐. 그쵸? 배달 트럭. 이 두 개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거든? 뭐가 더 효율적이래? 트럭이냐 하이브리드 차량이냐? 트럭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죠. 부동어 열었다. inefficient는 문맥상 적절한 단어로 efficient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에도 차량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냐? 배달 차량이 효율적이거든. productive, 생산적이거든. 한 대로 여러 가구의 쇼핑 물품을 나를 수 있으니까 efficient, productive로 바꾸면 된다. tightly, 빽빽하게. 얘 부사죠? 들어찬, 꽉찬. 배달 차량이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랍니다. 그 상품에 대한 몇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몇 개의 쇼핑백을 나르고 있죠. 각각. 홈플러스 차량이나 마켓컬리 차량이 훨씬 낫다는 거죠. 각자 사람들이 각 집에서 쇼핑하러 나가는 것보다. 디스트리뷰팅이다. 디스트리뷰트. 그 음식과 다른 상품들을 분배하는 게 이웃의 벤더, 동네 상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동네 상인. 아까 디스얼라우스 나왔는데 여기서 얼라우스 나왔네. 그들이 그쵸? 운영하도록 만든답니다. 더 작은 상점을. 근데 더 작은 상점이 집에 가깝거든. 집에 가까운 더 작은 상점을 운영하도록 만든답니다.
residents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운전한다기보다는 그들의 그쵸 식료품점으로 가기 위해서. 주제문은 6번으로 고르겠습니다. 배달 차량이 되게 미움을 받는데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오리지널의 문맥상의 동의어 품사 달라도 상관없거든. 보통 품사를 맞추는 게 맞기는 한데 다 같이 고른 게 완전 뉴죠. 완전 뉴. 완전히 새로운. 지금 네모 쳤다 하나? 오리지널의 문맥상의 동의어 completely new.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으라면 뭘까? 그쵸? unfamiliarity. 낯설어. 뭔가 이상해. 근데 이게 천재 작곡가의 요건이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일단 1번부터 6번 이렇게 묶을게.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묶고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의 특징. 독창성이어야 돼. 하지만 너무 독창적이다 보니까 너무 새롭다 보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유자 정도는 알지? 너네 한자 배우니? 너네 교육과정에도 한자 있지? 한자 안 배우니? 구몬 한자 안 해보셨어요? 해봤지? 한자를 해야 되거든요. 꼰대 같네요. 영어 지금 배울 때가 아닙니다. 영어도 배우고 한자도 있을 유자는 쓸지 알잖아? 있을 유자는 알죠? 이 정도는 알지? 신기하네. 왜 한자를 안 배우지? 고등학교 과정에 없냐? 학력고 때 나 한자 시간 있었는데 중학교 때랑. 선택이야? 그래? 영어 단어는 왜 이렇게 아니군요. 다 구몬 한자 합시다. 네. 너는 반복해서 듣는답니다. that부터는 네모다. You hear that 이렇게 되는 거다. You hear that. 너는 반복해서 듣는답니다. 수일치는 컴포즈를 쓰다. some은 부분 표현이라. 부분 표현이 나오면 전치사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 시키는 거다. 너는 반복해서 듣는답니다. 일부 The Greatest니까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들 자신의 시대, 즉 당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스트라빈스키의 작곡을 그들의 시대에 이유 있죠. 이러한 초기에 수용의 부족의 이유는 낯섦 때문이라는데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 규원이 한번 읽어볼래? 이러한 초기에 수용의 부족 어떤 수용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냐? 유명한 작곡가들이 당대에 크게 인정받지 못한. 그쵸? 2번 문장이죠 결국.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이 당대에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는. 앞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초기의 수용의 부족이라는 건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스트라빈스키의 작곡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거. 낯서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 동격인 거 알죠? 4번 문장. 음악적 형태, 즉 아이디어 있잖아, 표현되는 그것들 내에서 완전히 새롭답니다. 혹시 데미지 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것 내에서 표현되는 생각이나 개념, 됨.
어디에서 표현되겠냐? 뭐시기? 너무 멀리 갔습니다. 2단계 이상 뛰어넘는 거는 질문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순서별 문장 삽입이나 문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폼스입니다. 폼스. 음악적 형태에서 표현되는 아이디어죠. 즉 내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되는 건 음악적 형태잖아.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표현되는 건 글일 수 있고 춤일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현실 세계에 표현되는 건 어떤 형태를 띄워야 되잖아. 그림일 수 있고 글일 수 있고 음악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이해하려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확히 것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그렇게도 위대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데 디스라는 거는 그 음악적 형태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음악적 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독창적이라서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게 작곡가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특징이라는 거죠. 유능한 작곡가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좀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나 봐. 너 본 적 있어? 더 클래식 무비, 고전 영화 아마데우스를? 그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있잖아. 이 사람은 주인공이랍니다. 그 영화에. 이거 is의 줄임인 거 알죠? He is depicted. 그는 묘사가 하냐? 묘사 되는 거죠. 뭐로써? 가장 유명한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 중에 하나로. 그는 살았답니다. 모차르트의 시대에. 그리고 완전히 오버섀도우드, 가려지었죠. 그에 의해서. 여기서 힘은 누구야? 모차르트. 이미지로 떠올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거인. 이 친구가 모차르트죠. 파란색 친구가 살리에리고.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어? 그는 살리에리는 살았죠. 모차르트의 시대에. 그리고 완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모차르트에 의해서 힘이 지칭하는 모차르트.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미지로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살리에리는 나쁜 그렇게 형편없는 작곡가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 괜찮아. 꽤 괜찮아. 응? 하지만 그는 세계의 위대한 작곡가는 아니었어. 왜냐면 그의 작품이라는 게 독창적이진 않거든. 왓부터 사운디드까지 여기까지 네모죠? 그가 썼던 것은 어떻게 들렸는 줄 알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작곡한 것처럼 들렸답니다. 그 시대에. 얘들아, 왓뒤는 문장이 어때야 돼? 항상 불완전하니까 이 네모가를 묶은 거에는 뭐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부족해? 목적어 없죠? wrote 뒤에 이 what 뒤에는 역시나 목적어가 없죠? what이랑 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됩니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장소율 씨 몇 번으로 골라오셨어요? 6번. 괜찮긴 하네요. 다른 거. 딱 와닿는 한 문장이. 하진이 몇 번 골랐냐? 저 3번, 6번이요. 3번, 6번이요? 그럼 3번이랑 6번 고를게요. 마지막 32번 질문. 1번 문장의 주절의 구조상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1번 이시죠. is죠. 왜냐면 every time도 뭐뭐 할 때마다라는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되거든. 뭐뭐 할 때마다. and 사이로 이렇게 두 개 병렬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세모가로 묶이거든. 그 다음에 이 안에 whether이 들어간 거고. 됩니까?
미디엄은 단수 형태냐 복수 형태냐 지금 미디엄 컴스인 걸 보니까 단수. 그쵸? 단수형이다. 미디엄은 단수형. 복수형은 미디엄스가 아니라 미디 아 얘가 복수형이고 스펠링이 완전 달라져서 단복수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 미디엄, 미디아. 새로운 매체라는 게 comes along. 나타날 때마다 그 새로운 매체가 인쇄된 책의 발명이든 TV든 SNS든 너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라이크도 세모가로 너가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끼는 것과 같답니다. 그들 자신의 특별한 색과 렌즈를 가진 고글을 얘기하는 거죠. 각 세트의 고글 있잖아. 너가 쓰고 있는 메이크스는 오랜만에 사역동사 나왔네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너가 쓰는 각 세트의 고글은 너가 상황을 다르게 보도록 만든답니다. things 또 나왔네. 상황 혹은 사물. 뜻이 되게 많아요. 상황, 사물, 사건, 것. 이거 4개만 외우면은 거의 다 해석됩니다. 써놓으세요. 상황, 사물, 사건, 것. 영어사전 찾으면은 뜻이 한 100개 나오거든요. 이 4개만 외우세요. 상황, 사물, 사건, 것.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너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잖아? 그럼 너가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어떤 특정한 TV쇼에 그 TV쇼가 Wheel of Fortune이든 더 와이어든 주절의 주어 너는 세상을 보기 시작한답니다. 여기에서도 C가 얘들아 간주동사로 보자. 간주동사 C-A as B죠. as B 세상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기 시작한답니다. TV처럼 TV 그 자체처럼 TV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TV처럼 보인다는 거죠. 얘들아 여기에서 being shaped 있잖아. 얘들아 화면 한번 봐봐. 얘 결국에는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뭐야? as being shaped 목적격 보어잖아. C-A as B잖아. A를 B라고 생각하다. B라고 보다. 목적격 보어 자리다. 너가 TV를 보기 시작하면 너는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형성되는 것처럼 마치 TV처럼. TV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TV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이라는 건 형성되는 거잖아. 세상이 목적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being shaped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면 틀려? shape, ping. 세상이 목적어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TV처럼 꼭 간주동사고 목적격 보어인 거. That's why 3번 형광펜 쳐놓을게. 그래서 TV를 보면 세상이 TV처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또 똑같은 구조네요. 에브리타임부터 세모가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4이랑 2에 동그라미 2개 치고 4 밑에 뭐라고 적을까? 그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은 묻어놓는다 합니다. 그것 안에 메시지를. 문장의 구성성분상 메시지는 뭡니까? 문장의 구성성분. buried의 그쵸? buried의 목적어죠. bury it. 그 빌리 아일리시 노래 몰라요? bury your friend. 친구를 묻었다고? 여하튼 모릅니까? it이 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 민서야 그러면? 둘 다 똑같아. it이 지칭하는 거. 그쵸? 미디 단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무한도전 볼 때 무한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TV인지 신문인지 잡지인지 그 매체 자체가 중요하지 메시지는 덜 중요하다는 거거든.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다.
그것은 gently 부드럽게 안내한답니다. 너가 보도록 세상을 새로운 세트의 그런 코드 방식에 따라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무엇이 너가 세상을 보도록 만드는 걸까? 이시지칭하는 건 그쵸? 다시 한번 이해죠. 맞춰야 된다. 5번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맞추세요. 근데 이 지문이 너무 변형돼가지고 어쩔 수 없죠. 할 수 있는 만큼.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그쵸? 미디엄이죠. 미디엄. 정보가 너에게 가는 방식, 즉 매체가 더 중요한 거죠. 정보 그 자체보다. 6번 문장이 그러니까 결국엔 주제문이죠. 매체가 더 중요하다. 메시지, 정보, 메시지 그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TV는 얘 수요동사다. teach 지금. 너에게 가르친답니다. 세계가 빠르다고. 대세대 네모가로. 그것은 표면과 외양에 대한 것이다. TV로 보면은 되게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 자습시간 남은 친구들 알죠? 그 다음에 오늘 자습시간 민서랑 지민이 2시간씩 추가다. 그럼 지민이는 너 총 4시간이다. 뭔 말인지 알죠? 내일 모레에서 5시간 채우고 워크북 검사는 평일에 할 거거든? 어디까지 해오는지는 단톡방으로 공유 드릴게요.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하고